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절대 매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초양극화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 아닙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데 현금을 들고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49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경민 전문가님 항상 큰 영감을 받고 시청하지만 대출 부담이 커지게 되어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레미안 이편한 세상 2020년 2월 8억 9천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대출은 4억 5천만 원, 현재 127만 원씩 납부 중이시고 내년 2월 이후부터는 250만 원 납부 예상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도하거나 보유하거나. 그렇지만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강력하게 의견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취득했던 취득 당시는 2020년 2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취득했던 당시의 매수 금액은 8억 9천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수 당시에 또 주택담보대출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대출은 4억 5천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지금은 원리금을 납부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자가 127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요게 3년 거치 그 이후에 원리금 변동 균등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변동이 돼서 이제 이자가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리금 납부액이 25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127만 원을 내서 지금은 뭐 부담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나중에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함께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만약에 25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 보이시는데, 자,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겠죠. 이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매도하는 조건밖에 없다. 매도.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매도가 쉽게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 아파트의 지금 매도 금액대 선을 보니까 10억 선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절대 매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최저 매도 금액이 9억대 후반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아파트 초급매 물건으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초급매 물건으로 매도를 하려면 얼마 선에 매도를 해야 되냐? 9억 중후반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9억 중후반에. 자, 그래서 제가 9억 5천으로 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 매도를 해야지 그래도 누군가가 이 금액대 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을 걸로 저는 파악이 돼 보입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 우리가 매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250만 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초급매 9억 5천에 우리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이 아파트 매도 이후에 자본금이 얼마가 남는 겁니까? 자본금이 대출 4억 5천을 상환하게 될 경우에 9억 5천에 매도하고 5억이 남을 겁니다. 5억. 그럼 우리는 어딘가에 거처를 마련하셔야 될 텐데 이 5억이라는 자본 갖고 우리는 어딘가에 어디에 거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인근 전세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시겠죠. 이 전세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는 1주택을 포기하고 무주택으로서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현금 보유는 지금 초양극화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자산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 1,400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의.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데 현금을 들고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는 현금 가치 하락이 현금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격이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주택자로서 우리는 8억 9천에 매수해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아무리 초급매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일정 부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자산을 확보하면서 시세 차익 부분도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집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간 거고, 우리 현금 4억 4천 갖고 내가 사지 못하는 우리 아파트 한 채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금 4억 5천 갖고 우리 같은 아파트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현금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자산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똑같은 경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두 번째 요건이죠.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그럼 만약에 보유하게 될 경우에 그럼 부채 상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전세를 줄 수밖에 없다. 우리 아파트 전세 시세를 보니까 5억에서 5억 중반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원래 최고가 전세 시세가 한 7억 가까이 찍혀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전세가 아니라고 제가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었죠. 임대차 3법에 의한 비정상적인 전세 시세로 지금 가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건 진짜 시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진짜 시세는 거의 5억대 후반에서 6억 정도가 우리 아파트의 시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내놔도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수색증산 유턴뿐만 아니라 은평지역 일대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전세 시세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에 상생 임대인 혜택으로 인해서 계약갱신을 계속적으로 하는 임대인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세에서 가격을 내려서 지금 전세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좀 빨리 전세를 맞추고자 한다면 전세 5억 정도에 맞추셔야 되고, 좀 천천히 맞추시겠다라고 한다면 한 5억 중반으로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전세를 맞추시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우리는 대출을,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처를 월세로 거처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입지 조건이 좀 달라요. 월세로 전입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경기도 외곽지역 일대로 보셔야 된다. 외곽지역, 우리 같은 준신축 또는 신축급 아파트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일대로 월세로 보시되 보증금 한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전세 5억에 맞췄을 경우 대출을 4억 5천이니까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5억 중반으로 맞출 경우에 1억 정도, 그리고 월세는 100만 원 정도 세팅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원리금 250만 원에 대한 부채 상환에 대한 부채 부담이 엄청 커지는 반면에 차라리 대출에 대한 부담을 아예 다 상환해서 없애버리시고 차라리 이 100만 원에 대한 월세를 차라리 전환시켜서 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어차피 이자 지금 127만 원 내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월세로 가시되 경기도 외곽적 일대에 빠지시면 됩니다. 뭐 김포나 또는 부천 쪽 일대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서 그런 지역 일대로 잠시 우리가 좀 빠져 있다가 금리 인하 형태가 나왔을 때 다시 이 집에 대출 받으셔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입하면 되죠. 금리 인하 나오면 저금리에 또다시 우리 대출 받아서 다시 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언젠간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는 또 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다시 대출 받으셔서 전입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후에 부동산 상승장이 왔을 때까지 우리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보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산을 확보하면서 부동산 상승장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다. 기다릴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입했던 8억 9천, 우리 아파트의 최고가 11억 5천, 다음 상승장에도 또 똑같이 11억 5천이 찍힐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통화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2배 이상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통화량 M2라는 지표 자체가 지금 10년 만에 2배 이상 계속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벼락 거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자산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부동산 상승장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상황으로 자산을 계속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또 다시 재전입해서 이 아파트에 자산을 확보하면서 또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는 부채 부담과 부채 상환을 다 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아예 떨쳐내면서 자산을 갖고 다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매도는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을 폭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십시오. 이 보유하는데 우리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부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요거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